네, 안녕하세요. 상품 제한 및 계약 포인트에 대해 강의를 할 손승태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폼나는 삶을 살고 싶은 고객, 이런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을 만났는데 고객이 목소리가 아주 크다, 또 성격이 호탕하다, 이런 고객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세가 좀 거만해 보인다. 보통 이렇게 엉덩이를 쭉 빼고 앉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거만한 모습을 좀 보인다. 그리고 표현이 좀 직설적이다. 할 말을 그냥 다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고객을 만났다면 이 강의에 해당되는 고객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전 주도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고객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특성을 알아보면 일반 특성으로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지,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소위 모양 빠지는 것, 이런 것 아주 싫어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내가 해내면 되지 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판단과 결정이 매우 빠릅니다. 이들은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자료를 검토한다든지 정보를 분석하다든지 이러지 않고 본인의 직관에 의해서 직감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이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재무적인 특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선 소비에 있어서는 충동적인 소비를 하는 편입니다. 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사버립니다. 저 괜찮은데? 그냥 사버리는 것이죠. 뭐 필요성을 꼼꼼하게 생각한다든지 다른 비슷한 게 없는지 비교한다든지 이런 과정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이면 사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이 계약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결정이 매우 빠릅니다. 상품을 설명했는데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그냥 사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임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일단 쏘고 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웬만하면 그냥 내가 계산을 해버립니다. 어떨까요? 이런 고객들 경제적으로 소비 부분에 있어서 좀 손볼 부분이 많이 있겠죠. 상담을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고객들이 미래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미래는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감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든지 복잡하게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닥치면 내가 해결하면 되지 뭐. 그리고 준비한다고 뭐가 돼? 닥쳐봐야 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고객들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어려운 삶, 내 인생에 찌질한 삶 이런 건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미래는 내가 알아서 한다. 누구 도움?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폼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고객들, 보험 상품을 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보험에 의지하는 것, 이런 느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관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 아니어도 난 별 문제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별일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생기다 내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계산도 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생각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에는 이거 내가 하나 들어줄게. 자, 가져와봐. 내가 들어줄게. 형님, 제가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꼼꼼하게 계획해서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객들 어떻게 제한하고 계약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병원에 갈 수도 있겠죠. 그때에도 폼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인실보다 폼나기 인인실 쓰셔야죠. 이런 표현들이 좋습니다. 아프다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처럼 멋지게 사셔야죠.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삶.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프다고 가족들한테 손 벌리실 거예요? 특히 자식들한테 손 벌리실 거예요? 고객님 미리 준비해 놓으십시오. 누구한테 기대는 거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객님이 해결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노후가 됐을 때 그냥 노인으로, 힘없는 노인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예, 누리면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폼나게 사셔야죠.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요즘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폼나는 삶, 내가 알아서 하는 인생, 그리고 여전히 누리는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실 때에 제안을 하거나 계약할 때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화법이 도움이 될까요? 우선 고객님 수준에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라고 자존심을 좀 건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족들에게 병원비 얘기하실 건가요? 참 모양 빠지죠. 이런 표현들을 썼을 때 고객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 손주들에게 폼나게 용돈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좋을까요? 연금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축형 상품, 이런 상품을 제안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손들에게 멋있게 남겨주는 것,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또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멋지게 남겨주는 것, 되게 멋있는 모습 아닐까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 이런 표현이 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고객님, 저 믿고 그냥 시원하게 사인해 주시죠? 라고 쿨하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그랬을 때 아유 뭐 그러지 뭐 라고 사인할 수 있습니다. 폼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고객, 중요한 것은 체면입니다. 우선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멋진 고객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 그 체면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폼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강조했을 때 이 고객들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인할 가능성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폼나는 살고 싶어하는 고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